좀 길어 인상적이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정희성님의 시야. 자, 이 시는 정리 전에 그냥 본문을 먼저 얘기해주고 하도록 할게. 한 그리움, 그리움의 정서, 또 다른 그리움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런 어떤 전달하는 느낌이 난다고. 자, 그럼 볼까?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실과 시실로 만나. 날실과 시실이 뭔지 알지? 옷감 찰 때 이렇게 되잖아. 아, 나니? 그래서 날실하고 시실, 즉 날실은 가로실을 말하는 거고 시실은 세로실을 말하는 거야. 이게 만나면 어떻게 돼? 옷감이 되겠지, 그지? 옷감. 그러니까 옷감은 날과 시, 날실과 시실이 합쳐져야지, 만나야지만 옷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당신과 내가 날실과 시실처럼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꿈, 자, 하나의 꿈은 사랑이겠지, 그지? 아니면 옷감이라고 한다면 결실을 맺는다, 그런 얘기. 자, 여기는 엮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그랬어요.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기대지요, 기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자,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마치 옷감이 날실과 시실이 만나서 옷감이 되는 것처럼 나와 당신이 날실과 시실처럼 함께 만나서 사랑의 결실, 사랑의 완성,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자, 여기 지금 보면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나는 기다리리라고 되어 있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배웠잖아. 도치법이라고 하지. 얘의 위치가 사실은 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문장의 어수를 바꿔서 강조하는 걸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야. 도치법. 자, 그럼 우리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나는 기다리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시에서 상징적 의미 볼까? 추운 길목, 보통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면 어때? 아, 추우니까 떨고 있잖아. 기다리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 시련, 역경,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침묵, 외로움,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적 감정이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 아니면은 고난, 뭐 이런 것들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 시련과 역경, 고난 정도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민대. 우리 산속에서 손하고 똑같은 거야. 위로와 위안을 준다, 이런 얘기지. 자, 위로와 위안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극한 눈을 들여다볼 때, 자, 극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건 사랑이고 애정이고 그런 그 다정한 눈을 말하는 거야.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수 없지요, 라는 뜻이야. 자, 여기 겨울 또 나왔네. 이것도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시련과 역경이 계속 나오고 있네, 그지? 여기서 어느 겨울도 시련과 역경, 외롭고 긴 기다림도 시련과 역경, 오랜 침묵과 외로움, 이런 것도 모두 다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수 없다, 이런 걸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서리법. 아무리 추운 겨울이고 아무리 외롭고 긴 기다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를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극하게 바라봐 준다면 견뎌낼 수 있겠지요, 라는 뜻이 하라니. 그 다음에 마무리.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아까 나왔던 하나의 꿈은 바로 사랑이고 결실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네, 여기 처음에 이게 시작을 한 것이 또다시 이렇게 다시 나왔어.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느낌이 나면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는 어렵진 않는데 내용을 따진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처음에 뭐뭐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뭐뭐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건 기대라고 그랬잖아. 아까 기대. 만남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만남에 대한 기대.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추운 길목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면 들여다 보기만 한다면 나는 견뎌낼 수 있어. 이거는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만남을 기대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 이런 것이야. 알았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뭔데? 기대로 다시 와야지. 기대하는. 내가 당신과의 만날 것을 기대하다가 만나게 돼. 그리고 다시 당신과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는 한 3면으로 돼 있어. 근데 이제 형식상으로는 전체가 1연이고요. 운율적 요소는 이렇게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시작과 끝이 같은 것으로 끝났단 말이야. 여기 지금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그럼 이건 나일 수도 있고 이건 당신일 수도 있어. 그럼 바꾸면 돼. 한 그리움이 나라면 다른 그리움은 당신이고, 한 그리움이 당신이라면 다른 그리움은 나가 되겠지. 그지? 이건 서로 만나는 상대자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까 한번 볼까? 이 시는 형식상 자유시, 그리고 내용상은 서정시. 정서 표현한 거야. 그리움에 대한 거, 만남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거 따지면 되라니.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 만남이니까 기다림의 정서, 이런 정서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수미상관. 이거 정리해야 돼. 수미상관 처음과 끝. 자, 수미상관은 4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지. 수미상관의 첫 번째 역할은 시의 운율을 만들어줘. 2번 나왔으니까 반복. 자, 그 다음에 시의 여운이 나타난다.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시의 안정, 처음과 끝을 잡아준단 말이야. 2번 나오니까 의미 강조. 그래서 4글자로 그냥 만들어 봤어. 이게 수미상관의 효과라고 하는 거야. 4가지가 모두 수미상관의 효과에 해당된다. 이 시는 수미상관 했어. 네. 그 중에서 여기서 특히 나오는 거, 이거 다 해당되는 거야. 문율도 되고요. 여운도 좀 남아있고요. 느낌상. 안정, 강조. 특히 이 부분을 눈여겨두세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강조할까? 그러면 소망을 강조한 거. 만남에 대한 소망, 기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2번째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어.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뭔데요? 그럼 옆에는 그림이 있죠. 시실과 날실로 나와 당신 혹은 당신과 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당신과 나를 날실, 시실, 가로실, 세로실. 이건 가로세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옷감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결실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이 시는 가정법을 쓰고 있다. 가정법. 자, 가정법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 만날 수 있다면 이게 가정법이지요. 가정법을 썼어요. 왜? 이것도 역시 수미상관하고 비슷하게 의미 강조하고, 하나는 또 뭐냐면 여운을 남긴다. 여운을 남겨.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가정법이 하는 역할이야. 할 수 있다면 뭐뭐뭐뭐, 할 수 있다면 뭐뭐뭐. 그래서 가정법 역할은 의미 강조하고 여운을 남겨준다. 이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대한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 메시지가 뭐야? 주제겠지, 주제. 이 시의 주제가 뭐야? 그러면 전달하는 내용 메시지가 뭐야? 그러면 당신 만남에 대한 기대지.
만남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을 만남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기대 혹은 만남에 대한 기다림. 이게 이 시의 주제란 말, 주제 메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정희성님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내용이었다.